마동석 배우가 연기한 마석도 형사, 그의 첫 등장 혹시 기억하시나요? 알지. 스포츠 머리에 어마무시한 등발이죠. 보통 주연 배우가 등장할 땐 정면에서 외모를 비추는 방식으로 캐릭터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데, 특이하게 마석도는 뒷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만큼 마동석 배우의 등발이 캐릭터에 많은 걸 보여준다는 거죠. 놀러와. 그렇게 통화하는 설정은 흉기든 범죄자 2명을 한 손으로도 쉽게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함을 보여주죠. 또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그냥 평화로운 일상 대화인데, 그만큼 흉악한 범죄자들을 많이 다뤄와서 이런 칼부림 사건은 별것 아닐 정도로 강력범죄가 몸에 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석도는 꼭 범죄 현장뿐 아니라 용의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도 정신교육을 하는데요.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네 거야, 네 거. 일어나. 진실의 방은 CCTV 사각지대에서 범죄자를 폭행하는 곳입니다.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시켜 상처는 안 나게끔 고통을 줘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강압 수사가 불법은 맞기에 일부 불편하게 보는 시선도 있는데, 마약 및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를 다루는 형사의 방식은 다소 거칠 수밖에 없겠죠. 참고로 진실의 방으로 라는 명대사는 마동석 배우의 애드립이었다고 합니다. 범죄도시가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주인공 마석도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세계관 최강자라는 점에 있는데요. 실제 소설판에는 마석도가 유도 전 국가대표 출신으로 부상 때문에 은퇴했다는 설정입니다. 범죄도시 2에선 발차기까지 활용해서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전투력이 점점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반면 범죄도시 시리즈의 빌런들은 왜 나쁜 놈이 되었는지 사연은 생략하고 철저히 극악무도한 캐릭터를 내세워 마석도와 대립구도를 만드는 것이죠. 마석도 입장에선 어차피 상대가 말이 안 통하는 흉악범이기에 결국 전투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관객들은 마동석의 피지컬에서 나오는 전투력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빌런이 무섭고 잔인하게 그려져도 어차피 동석이 형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후 마석도가 통쾌하고 화끈한 방식으로 응징해서 카타르시스를 맛볼 수 있죠. 마동석 배우의 존재감은 보장되었으니 결국 핵심은 빌런의 캐릭터가 어떤 매력이 있고 또 악역 배우가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범죄도시 1의 빌런은 윤계상 배우가 연기한 장첸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조직, 흑룡파의 두목이죠. 장첸의 전투 스타일은 무기를 미리 챙겨 다니기보다 그때그때 옆에 있는 무기를 활용해 즉흥적으로 싸우는 스타일입니다. 이건 전투가 사전에 계획된 게 아니고 장첸이 자기 기분에 따라 분노 조절을 못해서 충동적으로 싸움을 일으킨다는 걸 의미합니다. 미리 준비한 주력 무기가 없어서 싸움에서 불리할 수도 있는데 이를 무력과 잔혹함으로 만회하죠. 장첸의 또 다른 특징은 매번 내 누군지 아니를 묻는 것인데, 바로 이 대사는 장첸이 원조가 아니라는 건데요. 사실 이건 독사파 보스 안성태에게 배운 것이었죠. 내 누군 줄 아니?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 장첸은 중국에서 행동대장 출신으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조직을 이끌었기 때문에 아직 보스로서의 능력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한국에 있는 다른 보스들의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흡수하고 내재화한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겠네요. 참고로 이 대사는 범죄도시 2에서 장이수도 그대로 활용합니다. 너네 누군지 아니? 장첸 범죄의 목적은 딱 하나, 돈인데요. 어떻게? 내 돈은 누가 갚을래? 장첸의 잔혹한 모습만을 보면 매번 분노 조절을 못하고 감정적일 것 같지만 돈에 관해서만큼은 철저한 이성파입니다. 자신의 신경을 거슬린다고 아무나 막 죽이는 건 아니고 자기에게 돈 갚아야 될 사람은 일부러 살려두고 고통을 주면서 돈을 다 받아내죠. 뭐이라 이 새끼. 너를 왜 죽이니? 너를 왜 죽여? 영화에선 장첸이 왜 이렇게 돈을 쫓을까에 대한 서사는 없는데, 강윤성 감독은 관객이 장첸을 동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 서사를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 없이 돈을 모으는 과정에 무자비한 면모만 비춰 장첸의 잔혹성이 더 부각된 것 같네요. 주제를 이렇게 많이 있으면 어떡하냐? 세금도 안 내는 새끼가. 중국으로 도망가려다 마석도에게 걸려 결국 참교육당한 장첸. 강혜성입니다. 범죄도시 2는 전작의 무대였던 2004년 서울 가리봉동에서 4년 후인 2008년 베트남 호치민으로 이동했습니다. 메인 빌런은 손석구가 연기한 강혜상인데요. 장첸과는 180도 다른 캐릭터이죠. 우선 장첸과 강혜상 두 인물 모두 범죄의 목적은 돈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돈을 대하는 태도는 사뭇 다릅니다. 장첸은 자기에게 갚을 돈이 있는 사람은 죽이지 않고 돈을 계속 빼먹는 스타일, 반대로 강혜상은 자기에게 돈을 벌어다 줄 사람도 수 틀리면 앞뒤 생각 없이 그냥 죽여버리죠. 죽은 거야? 이 장면은 강혜상 캐릭터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장면인데, 자기가 칼로 찔러놓고 진짜 죽은 거냐며 어이없어하는 모습은
충동 억제가 안되고 제멋대로인 강해상 캐릭터의 모습을 응축해놨습니다. 배우 손석구는 강해상 캐릭터 핵심은 울분이라고 인터뷰했는데요. 화를 다스릴 줄 모르는 캐릭터이기에 살인도 우발적으로 대책 없이 저지르는 인물로 그린 거죠. 범죄도시2를 연출한 이상용 감독은 전작과 차별화를 위해 악역 설정에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장첸이 위성락과 양태를 이끄는 무리의 느낌이 강해서 강해상은 반대로 혼자 범죄를 저지르는 역할로 설정했다고 하죠. 대가리 하나 줄어서 좋지. 강해상은 일행인 기백이 죽자 돈 나눌 인원이 줄어드니 좋다고 말하고 동료 두익을 버리고 도망가는 등 무리를 이루기보단 순간의 감정이나 이익을 위해 동료를 배신하는데요.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상대를 공격만 할 게 아니라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싫다고 무조건 공격만 하면 상대가 복수할 수도 있지만 내 편으로 만들어버리면 보상만 있을 거라는 뜻이죠. 5대5로 나눌까? 누가 오야? 강해상의 결말 역시 마속도에게 죽도록 맞는 것으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지금부터 여기다 탄다. 마속도는 어떤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클럽에 들어갑니다. 이전 시리즈에선 배경이 연변 조선족, 베트남 나치 살인으로 다소 거칠고 올드한 배경이었다면 이번엔 도시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같이 클럽을 소유한 기업형 조폭을 수사하는 내용인 듯하죠. 여기 형광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김민재 배우인데 등장인물에서 광역수사대 팀원으로 적혀있으니 마속도와 함께 잠복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광역수사대 팀장 역으로 악역 전문 배우 이범수도 출연한다고 하네요. 마속도가 부서를 옮긴 광역수사대는 2곳 이상의 경찰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수사하는 조직인데 주로 연쇄살인마, 조폭, 마약사범 등 특수사건을 다룬다고 하죠. 클럽과 연관지어 보면 마약을 다루는 조폭과의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감독의 오피셜엔 일본 야쿠자가 한국으로 넘어와 범죄를 저지른다고 했는데요. 헤어스타일이 일본 느낌으로 일본에서 넘어온 야쿠자인 걸로 보이죠. 또 왼쪽에 마린보이 자막에 요트 사진이 있는데 일본 야쿠자가 운영하는 리조트 사업이거나 한국과 일본 사이 마약 유통을 위해 위장한 해운 산업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은색 양복 차림의 남자들은 조폭이고 그 뒤에 트럭들의 규모를 보아 다량의 마약이나 현찰을 비밀리에 옮기는 작전인 것 같네요. 이렇게 연결된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앞장면에 누군가 발로 찰 때 뒤편으로 창호지가 없는데 뒤의 장면에선 창호지가 있는 걸 보면 바로 이어진 장면이 아니고 시간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앞장면은 맞는 사람이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걸 보면 뭔가를 혼내기 위해 일방적으로 구타하는 것처럼 보이죠. 감독은 이번 편의 빌런은 총 2명으로 신과 함께 박중희 역으로 출연했던 배우 이준혁과 바람의 검심 최종장의 주연 아오키 무네타카를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결국 일본에서 넘어온 야쿠자 보스 리키와 마약 유통을 위해 협력하던 한국 조폭 보스 주성철 사이의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왼쪽 그림을 보면 일본 느낌이 나서 야쿠자가 모여있는 것으로 보이죠. 즉 앞장면은 조폭 간 사이가 틀어지는 원인, 뒷장면은 결국 조폭 간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예고편에는 주성철 역의 이준혁 배우가 정면으로 나오는데 경찰한테 약을 뺏겨? 전 작품들에서 보여줬던 부드러운 이미지를 탈피하고 이해관계의 밝은 폭력적인 인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경찰한테 약을 뺏겼다는 표현을 봤을 때 마속도의 수사팀이 클럽에서 마약 관련 정보를 획득했을 것이고 이를 이용해 주성철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죠. 이후 주차장에서 마속도가 도망가는 조폭들을 쫓아 결투를 벌이고 리키와도 전투를 벌이는데 이번 편에서도 역시 흉기든 범죄자를 그냥 맨손으로 제압하는 강력함을 선사합니다. 마지막엔 고급 유흥업소 안에서 마속도와 1대1로 대치한 것을 보면 꽤 비중이 있는 악역일 듯한데 결국 주성철도 때려 눕혀 체포할 것으로 보이네요. 야, 너 그러다 혼난다. 여기 촐싹거리는 깡패는 양아치 패션의 중고차 딜러로 보이는데 이번 편에서는 이 친구가 3번째 진실의 방 희생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수사대에 배치된 마속도 형사는 살인사건 용의자가 클럽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급습하여 체포에 성공하는데요. 조사 과정 해당 클럽에서 신종 마약이 거래되고 있고 그 배후에는 어떤 조폭 세력이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한편 클럽에서 불법 마약 거래를 하는 조폭의 보스는 주성철입니다. 야쿠자와 연락을 취하여 마약 운반 날짜를 정한 상태였죠. 마속도는 마약 사건을 파헤치려 하지만 광역수사대 팀장 장태수가 조폭과 연루되어 눈 감아주고 있는 상태였기에 수사 진행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는 팀원들과 단독 수사하는 도중 중고차 딜러를 하고 있는 깡패를 만나 진실의 방에서 마약 운반의 실마리를 알게 되는데 다행히 마약을 운반하는 날짜 및 장소를 알게 되어 마약을 압수하는 데 성공하죠. 이미 돈을 보낸 상태에서 마약을 받지 못해 화가 난 주성철은
야쿠자를 찾아 조직원 중 한 명을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야쿠자의 보스 리키가 한국으로 넘어와 두 조직 간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마속도는 이때를 기회로 삼으려 하지만 장태수 팀장의 압박을 받아 단독으로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아무래도 전략적인 팀 단위로 접근할 수 없어 한국 조폭과 야쿠자 가리지 않고 혼자서 한 무리씩 격파해 나가면서 점차 보스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주성철과 리키까지 제압하는 데 성공하고 이 과정에서 장태수 팀장은 비리가 밝혀져 감옥에 갑니다. 대신 마속도가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행복한 결말을 맞을 것 같네요. 원래 범죄도시는 치밀한 스토리보단 빌런의 소름 끼치는 연기와 마동석의 통쾌한 액션이 일품인 영화입니다. 이번 편은 메인 빌런이 2명이나 등장하기에 특히나 빌런을 감상하는 재미가 2배 더 있을 듯한데요. 시대적 배경은 이전 편보다 현대와 가까워졌기에 조폭들이 대부분 기업형 조직화됐습니다. 피해자를 막무가내로 납치하거나 무자비하게 살인하는 방식보다는 더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를 저지르는 빌런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이준혁 배우의 인터뷰에 따르면 장첸과 강혜상이 짐승 같은 역이었다면 주성철은 본능보다 생각을 먼저 하고 설계 후에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스타일이라고 하네요. 과연 마속도의 전투력이 범죄도시 3의 지능형 빌런에게 먹힐까 걱정이 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버스를 쫓아올 생각을 했네. 보기보다 머리가 좋아. 좋은 편이야. 사실 마속도는 무작정 행동하는 막가파 스타일이 아니라 의외로 지능형 캐릭터입니다. 그가 사용하는 폭력은 대부분 단순 응징의 의미보다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더 큰 범죄를 막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죠. 실제 마속도가 헐랭이를 쫓아 이수파에 쳐들어간 장면을 보면 움직이지 마. 확 다 죽여버리기 전에. 조폭들 무리와 더 큰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 조직원 중 한 명을 강하게 제압한 것이고, 또 진실의 방에서 폭력을 사용한 것도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대답 안 해? 너 진짜 말 안 할 거지? 진실의 방으로. 살인사건의 진실을 빨리 밝혀내 독사파와 이수파의 전쟁을 막고자 효과적인 수단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범죄는 눈 감아주는 융통성을 발휘하기도 하는데, 계속 도박들 하세요. 예? 현재 강력범죄를 쫓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범죄의 경중을 따져 시민들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주는 흉악 범죄를 위해 잠시 눈 감아주는 것입니다. 마동석이 범인을 제압하는 장면에 임팩트가 너무 세서 그렇지 사실 조폭들을 어떻게 하면 다룰 수 있는지 핵심을 제대로 꿰뚫고 있고, 웬만한 보스들은 회유와 협박을 적절히 써가며 정보원으로 부릴 정도로 수완이 있죠. 오늘부터 얘네들 가게 다 문 닫는다. 미안하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 저건 절대 안 된다와 같이 형식적인 매뉴얼을 따르기보다 실제 형사 경험에서 다져진 노하우로 유연하게 판단하여 그때그때 더 현명한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범죄도시 3는 이제껏 볼 수 없던 새로운 유형의 빌런이 등장하기 때문에 마속도가 단순 무력뿐만 아니라 사건을 또 어떻게 지능적으로 풀어나갈지 기대되는데요. 발타자르 그라시안에 따르면 이해하지 않는 것이 때론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삶은 항상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기에 모든 걸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니 왜 저래? 너 나 처음 보지? 나도 너 처음 봐. 팔 내려놓으라고. 특히 심각한 상황일수록 논리에만 의존하여 해결하는 경우 스스로 상황을 더 악화시켜 피해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반면 마속도처럼 영리한 사람은 재치 있는 말로 일단 복잡한 미로를 유연하게 빠져나간다고 하죠. 책 아주 세속적인 지혜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원문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상적인 윤리를 강요하기보다 현실에 부합하는 조언이 담겨 있으니 삶에 유용한 지혜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여기까지 책드 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아주 세속적인 지혜, 저자 발타자르 그라시안.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